자, 지금까지 아토피 원인들, 그 다음에 회피하는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아토피 전인적 생활치유, 약물 제한과 해독 정화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8강에서 이야기했던 아토피 예방적 차원은 유해 물질을 회피하고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시작이 유해 물질을 피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피해도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유해 물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원인 치유의 첫 번째 길입니다. 자, 생활치유 첫 번째 약물 제한, 두 번째 해독 정화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치료는 병원에 가면은 약으로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약을 요즘 와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또 맞게끔 처방을 잘 하기 때문에 극심한 상태에서 무조건 피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활치유에서는 웬만하면 단박에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토피 치료에 가장 대중적인 요법으로 기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나 감마 리돌렌산 등이 상당히 아토피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스테로이드밖에 없다고 그러고 있고요. 실제 바깥에서 자연치유로 아토피를 나았다. 나는 어떤 아주 이런 간단한 걸로 나았다면서 나와 있는 화장품 종류에서도 예전에는 전부 다 스테로이드성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심지어 한의원에서도 그 한약방에 가서 아토피가 굉장히 치료가 잘 되었다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막상 뒤에 알고 보니까 역시 스테로이드성이 있었다 할 정도로 스테로이드에 대한 유혹은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치유에서는 무조건 단박에 딱 끊고 리바운드 현상이 있든 조금 무리가 오더라도 일단은 약물은 무조건 끊고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해독 정화인데요. 가장 첫 번째, 원인 물질만 피해도 아토피아인들이 일상생활할 때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호전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가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독과 정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해독 정화에서 첫 번째는 땀을 흘려라고요. 두 번째는 장 청소를 해라. 세 번째는 미네랄 섭취를 많이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토피와 땀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안들은 머리에서 땀이 나고 나머지 신체에서는 거의 땀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심한 피부 부위에 땀이 난다면 이미 치유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땀만 전신에 제대로 흘린다면 이미 정상인 체질로 돌아왔다고 보도될 정도로 땀을 아토피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토피한 친구들에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배출해라. 운동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이미 몸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땀구멍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을 통한 땀 배출, 체온 상승, 체온 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목욕을 권합니다. 통목욕 쉬우냐? 통목욕도 어렵습니다. 이미 피부에 상처가 다 나 있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따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아토피안들은
그 수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피부 자체도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38도 같으면은 우리한테는 그냥 미지근한 물, 약간 따뜻한 물일지 모르겠지만은 아토피안들은 대부분 38도 같으면은 매우 뜨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다 할 정도로 느끼는 온도가 38도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입욕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고 땀 구멍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체온보다 높은 38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욕물 관리하는 것들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중금속 물 다 걸러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입욕물은 필터로 다 걸른 물로 사용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미네랄이 풍부할 수 있는 다른 입욕제, 또 항균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욕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은 입욕의 효과가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주 좋은 소금 종류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항균 역할도 되고요. 천연 미네랄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면서 입욕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소금을 좀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은 샤워기 필터를 통해서 정수된 물, 그 정도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수온은 38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시간은 적어도 20분에서 40분 정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수분이 증발이 잘하고 있는 아토피안들에게 15분 이상 입욕을 하다 보면은 피부에 문제가 더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맞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안들이 입욕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게끔 차나 미지근한 물을 주고요. 수시로 물을 마시게끔 해줍니다. 물론 또 나오고 나면은 3분 이내 보습제를 발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라고 하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체험이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 체험을 하면서 도움이 된 게 뭐였나요? 라고 해보니까 1번이 보습제 바르기였답니다. 보습제를 3분 이내에 발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르는지를 가르쳐 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천천히 골고루 다 바르다 보니까 3분 이내에 바르지를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보습제 바를 때는 제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안에나 넣어서 그냥 끝나고 나면 전신에 돋보 칙칙칙칙 해주고 다시 심한 곳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발라주는 형태로 해줘서 끝내주면 좀 쉽게 됩니다. 자, 입욕관리 보석 살균 수출이 된 물이면 가장 좋은데요. 이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어려워서 샤워 필터 사용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수온 유지해주고 안에서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유황소금 입욕을 해서 살균도 해주고 해독도 해주고 가려움도 완화시켜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장청소입니다. 아토피 원인 장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한의원에서는 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폐보다는 장이 더 원인 장기였었습니다. 인체의 장은 식물에 비교하자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유해 독소들이 공기를 통해서 폐로도 들어올 것이고 또 피부에 접촉해서 피부로도 들어오겠지만은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장 안에는 자체적으로 또 독소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체의 독소 유입이 가장 맞는 곳이 장이다. 그래서 독소 유입을 막지 못하는 장이 사실은 아토피의 주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장점막이 얇아서 장 누수가 생겼다는 거죠.
장점막이 왜 얇아졌느냐? 우리는 10년 전에는 많은 개봉하는 의사들이 맵고 짜게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와 보면은 갑자기 맵고는 빠져버렸습니다. 짜게 먹지 말아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맵게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닭, 불맛, 매운 떡볶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오면서 요즘은 살짝 봐보면 매운 것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을 겁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매운 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냐. 자,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막이 얇아서 장누수가 생기고 이 장누수로 인해서 독소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해야 될 독소들은 땀으로도 배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몸에는 그대로 머물고 있다. 장 청소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니시요법에서 권하는 관장법이 있었고요. 막스커슨에서는 커피 관장도 권했었고요. 요즘 들어서는 마시는 효소로 해서 장 청소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장 안에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먹는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이 아니라 요즘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단백질 위주의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 장 안이 상당히 독소들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아토피안들에게는 장 청소를 해주면 상당히 빨리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토피안들에게 커피 관장을 권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안들에게 장 청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독 주스 종류나 아니면 간단하게 마시는 효소 종류로 해서 장 청소를 시켜줘도 빠르게 호전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장 청소 권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네랄 요법입니다. 장 안에 있는 독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체내에 들어와 있는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빼낼 수 있는 것들은 미네랄과 효소가 대부분입니다. 땀으로서 배출해내더라도 또 체내에서 남아있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미네랄이라는 거죠. 아토피 치유에서 땀을 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미네랄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지만은 농약을 사용한 곳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법이 발달해서 나오는 데서는 상당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조류에서 미네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산야초나 산에서 나오는 나물 종류들 상당히 미네랄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나온 것들이 좋고요. 또 효소 같은 경우에는 화식에서는 효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신선한 야채나 과일로 섭취하면 상당히 미네랄들이 많은 것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미네랄 제제만 초기에는 투여를 많이 해주면은 아토피한 특유의 독소 냄새들도 막아주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있습니다. 땀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장 청소를 해주고 장 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충분한 미네랄 섭취, 역시 아토피 영양 관리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토피 생활치유에서는 단박에 약을 끊는다. 그 다음에 해독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고 호흡을 통해서 나가지만은 사실은 체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땀으로 배출하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땀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내에 들어와 있는 유해 물질들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효소와 미네랄이다. 특히 현대인들은
미네랄이 대부분 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미네랄 섭취 잘 해주는 것이 아토피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9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